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경제 이슈 저희가 함께 분석해 드릴 텐데요. 오늘 도움 주실 분은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은 대표님과 어떤 이야기 나눠볼지 오늘의 주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중동 리스크는 중동 호재, 방산과 유가에 대한 대응 전략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동 리스크가 그동안 한동안 잠잠하다가 한 지난주 정도부터 다시금 좀 불거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중동 리스크에 대한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뭐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의 이제 정치국장 이제 한이엘을 이제 암살을 하면서 네. 최근에 이제 중동 분위기가 다시 좀 험악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었던 이제 한이엘을 암살하다 보니까 이란 측에서도 어쩔 수 없이 맞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최근 들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난주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일단 파리 올림픽 때문에 아마 좀 연기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시중의 예측이 좀 많았고요. 뭐 일단 파리 올림픽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서부터는 공격이 상당히 좀 임박했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폭스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밤에 24시간 이내에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것이다라는 맞아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왔고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 이제 부분에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은 뭐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 강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지금 시장의 관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4월 달에 뭐 이란이 이스라엘을 한번 공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때는 서로 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약속이 되어 있는 뭐 약속 대련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의 뭐 공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단발성으로 이제 끝났었던 그런 이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그때와는 약간 좀 다른 측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란이 별도의 그런 이제 예고 없이 바로 공격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네. 상당 부분 지금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번에 공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란뿐만 아니라 친이란계로 분류가 되고 있는 뭐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아니면 예멘 반군, 그다음에 또는 이라크 내에 친이란 세력까지 같이 아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내용 그 상황들이 좀 더 확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중동 사태를 좀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미국 대선의 레이스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이제 전쟁이 확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좀 악재성 그런 이제 역할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전쟁이 확전되는 것을 최대한 좀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외교적인 측면에서 관련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이란 측에서는 관련된 뭐 외교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군사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방어 측면에서 조금 개입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이런 이제 중동 지역 내에 뭐 여러 이제 미군의 전략적 자산들이 계속 지금 파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상황으로 봐서는 좀 더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될지 같이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동 리스크 일단은 좀 어느 정도 변곡점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이라도 당장 좀 터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된 종목들에서 저희는 투자 전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무래도 이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게 된다면 방산주들의 경우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노스롭 그루먼 이런 쪽이 뭐 증권가나 월가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보지만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방산주들 K방산도 괜찮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약간 좀 다르게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로키드 마틴이나 이제 노스톱 그루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지금 미군에 이제 무기를 공급을 하고 있는 그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뭐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중동 지역 내에 계속 이제 분쟁이 확대가 되면서 지금 미국의 이제 여러 이제 무기들이 이제 해당 국가로 지금 이제 지금 뭐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이런 이제 그러니까 관련된 이제 장비들이 해당 국가에서 직접 사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미군을 통해서 이제 해당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는군요. 그러니까 네. 현재 미군에서 관련된 무기를 지금
인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네네.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 이제 뭐 로키드 마틴이나 여러 가지 이제 미국 내의 방산주들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에 비해서 이제 국내 업체들은 약간 좀 다릅니다. 뭐 해당 지역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무기를 납품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다만 이제 해당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지금 군사적인 긴장감이 지금 뭐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유럽 지역 중심으로 이제 이런 그 긴장감이 고조가 되다 보니까 동유럽 국가 중심으로 최근에 방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맞죠. 상황이고요. 국내 업체들은 이런 이제 동유럽발 이제 방산에 대한 그런 이제 수주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네. 부분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이제 국내 방산주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특히 뭐 폴란드발 관련된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잡히면서 관련된 이제 매출이나 영업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도 이제 동유럽 국가, 뭐 폴란드나 아니면 루마니아로 네. 향 이제 2차적인 그런 이제 발주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직접적인 뭐 수혜보다는 간접적인 수혜를 좀 더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아마 이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의 뭐 무기 수요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뭐 당장 쓴다라기보다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수요들이 많아질 거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 방산 업체들의 수주도 지금보다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이제 국내 방산 기업들의 이제 무기 체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제품들과 아까 미국산 이제 무기들과 상당히 호환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우리나라에 쓰이고 있는 대부분의 지금 무기가 미국 무기 체계가 호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해외에서도 미군의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미국 우방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 무기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무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미국산 무기 같은 경우에 뭐 미국산 호환 문제는 뭐 상관은 없지만 네네. 상당히 가격이 이제 고가권이고 그다음에 납품이 상당히 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국산 이제 무기 체계 같은 경우에는 납품이 빨리 이루어지고요. 특히 미국산과의 호환성 문제가 상당 부분 뭐 좋은 그런 모습. 여기에 가격까지 저렴하다라는 게 네. 해당 국가들의 관심사항을 크게 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준은 아마 하반기 이후에도 지속이 될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쪽으로 해서 지금 약간의 뭐 수출 확대나 더 기대가 될 수 있다면 지금은 비중 자체가 아주 크지는 않은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방산 관련된 종목을 많이 안 갖고 계시니까요. 아,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좀 관심 사항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방산주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이제 우려는 분명히 이제 존재는 합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 들어 이제 이렇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래되면서 글로벌 이제 방산 기업들의 이제 생산 캐파를 좀 확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네. 특히 미국이나 유럽 내의 여러 방산 업체들이 관련된 이제 무기 생산량을 이제 늘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업체와의 경쟁이 지금보다는 좀 더 치열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무기 체계가 여전히 가성비 측면에서 보면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 업체들의 이제 방산 수출을 위해서 뭐 네. 정부 측에서도 수출 금융 확대에 대한 부분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종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뭐 댓글창에서도 올라오고는 있지만 사실 방산주도라면 큰 기업들이 또 생각이 나고요. 중소형, 뭐 예를 들면 스페코라든지 빅텍 이런 종목들도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방산주들을 좀 구분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 방산주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지금 대형 이제 방산 기업들이 이제 수출을 이제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사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스페코나 이제 빅텍 같은 이제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좀 테마적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중소형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물론 이제 대형 방산 업체에 납품을 하는 그런 이제 계약 관계가 있는 기업들은 관련된 이제 낙수 효과가 기대될 수가 있지만 네.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는 낙수 효과도 그렇게 크게 뭐 벌 수도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관심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첫 번째 이제 하나시스템 같은 게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특히 이제 천궁2와 같은 이제 미사일 관련된 체계를 이제 수출하면서 관련된 이제 레이더망을 이제 같이 이제 납품이 되는데요. 이 레이더망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미사일 수출에 대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뭐 최근에 하나오션과 미국의 이제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맞아요. 미국이 해군의 이제 MRO 시장에 진출한다는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국내 대표적인 이제 정밀 유도 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LIG 넥스원입니다.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천궁과 같은 그런 이제 무기 체계에 대한 이제 수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 들어 이제 유도 로켓인 비공이 미국의 이제 해외 비교 성능 시험을 이제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네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미국향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질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를 이제 인수를 네. 하면서 이거와 방산과의 이제 시너지 관계, 특히 고스트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육군의 사족 보행 로봇을 군납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LIG 넥스원의 이제 정밀 유도 관련된 기술이 합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향후에 이런 이제 로봇 관련된 그런 이제 매출도 향후에 크게 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K2 전차에 대한 수출이 지금 뭐 폴란드에 이어서 루마니아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타 이제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방산에서 관심 종목으로 3가지 꼽아주셨고요.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현대로템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 중동 리스크가 또 주제니까요. 국제유가가 간밤에 4%나 급등을 했어요. 네. 또 80달러 선에 또 걸치게 됐는데 국제유가가 급등했다. 이 의미를 또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일단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이제 좌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최근 들어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중동발 소식으로 인해서 전쟁이 곧 임박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이제 커지는 부분이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양국 간 전쟁이 중동 전체적으로 이제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가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미국의 원유 재고도 지금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네. 이건 게 계절적인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이제 여러 이제 그 여행 수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해서 여행 수요가 많기 때문에 유가가 좀 강세를 보이는 그 측면이 네.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지만 일단 뭐 두 개의 관계가 지금 뭐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좀 더 유가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중동 지역 내에 긴장이 계속되는 한 유가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좀 더 상승할 여론이 좀 남아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제유가 얘기할 때 저희가 또 경기 침체랑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국면 속에서 그럼 유가에 대해서는 약간 좀 하방을 누르는 그런 압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그 중동 리스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제 유가에 반영이 되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뭐 유가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급 측면에서 공급이 얼마만큼 느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수요가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는데 원유에 대한 수요가 얼마만큼 늘어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네. 현재 원유 수요가 가장 큰 나라가 이제 중국입니다. 이런 이제 중국에서 경기가 빨리 회복이 될수록 이런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맞죠. 없는데요. 네. 최근 들어 이제 중국의 제조업이 계속 좀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더디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7월 이제 중국 제조업 PMI 같은 경우도 지금 49.4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3개월 연속 50 이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이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축소죠.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의 회복이 계속 지연될수록 이런
그러니까 원유에 대한 수요도 수요 회복세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상승한다라고 해도 이제 중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기에는 상당 부분 좀 제약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들은 좀 단기적인 이슈로 접근해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뭐 이란 이스라엘 간에 뭐 전면전이 치닫는다. 이렇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 유가가 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과연 유가가 이번에 상승한 이후에 계속 좀 고공행진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좀 다른 그런 이제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현재 상황에서는 뭐 지금 뭐 유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그러니까 뭐 중소형주나 대형주나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유가와 관련해서는 지금 중동 리스크는 단기적인 이슈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또 함께 주셨던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이제 중동 리스크와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 또 해상우님이기도 하잖아요. 네. 일단은 5주 연속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기록은 하고는 있는데 해상우님 쪽은 앞으로 또 그럼 이쪽도 역시나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뭐 해상우님도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지금 중동 관련해서 만약 전쟁이 발발해도 해상우님은 그렇게 안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지금 홍해 사태로 지금 중동 지역 내에 지금 배가 많이 안 다니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 지금 희망봉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중동에서 전면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제 우려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해상의 운송들이 다 지금 희망봉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거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그 전쟁이 발발한다라고 하게 되면 장기적인 그런 쇼크는 있을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상 운임이 계속 이제 고공행진으로 해서 뭐 과거 코로나와 같이 그런 이제 물류망에 대한 그런 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그 각종 이제 대형 이제 선박 회사들의 신규 그 이제 선박들의 취향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네. 특히 이제 코로나 때 해상 운임이 그 이전보단 5배 정도 오르면서 글로벌 이제 해운사들이 대규모의 선박들이 발주가 됐고요. 작년 하반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발주된 선박들이 계속 지금 새로운 신규 항로에 지금 취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선박에 대한 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네. 이런 해상 운임에 대한 상승분에 대한 기대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전쟁이 난다. 그래서 해상 운임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기대하시기에는 너무 조금 낙관적인 그런 예측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또 한 가지 불안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중동 리스크에 대한 불안을 또 저희가 함께 분석해 드렸는데요. 방산 쪽에서는 호재가 될 만한 그런 몇 가지 소식들이 있습니다. 방산주도 눈여겨보실 만한 종목들 꼽아드렸으니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유가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만 중동 리스크와는 연결 지어보시는 시각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코노미 클럽 시간 함께 했고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이었습니다.